형, 근데 형 MBTI 뭐예요? 형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요? 저 실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댓글로 좀 달아. 30일날 한꺼번에 얘기해줄게. 자가발전 시즌3 종료 기념 유튜브 댓글이나 자가발전 홈페이지에서 아망드, 은 실장, 이긍정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centric, man. Centric, man. Centric, man. Centric, man. Future shot.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2020년 리와인드 이번 주 특집 하면서 수요일 날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소식들을 좀 다뤄봤고요. 이게 네. 6월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2개월을 손에 붙였습니다. 너무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또 저희가 여담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보죠. 바로 네. 시작할까요? 5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월 5월에 뭐 기억나는 사건 있으십니까? 5월 달에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일단 그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 연기된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씁쓸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긍정 씨는 5월에 뭐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요?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 5월에 소식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싸이월드가 폐업을 했어요. 아이고. 싸이월드가 폐업을 했는데요. 네. 싸이월드가 20년 만에 폐업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폐업이라는 게 실제로 사업자 자체를 없애버린 거. 그러니까 접은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게 접속이 안 돼서 자꾸 로그인 하려면 로그인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가보니까 사업자도 이미 말소가 됐고 문을 닫았네. 회사도 없어졌고 서비스만 겨우겨우 돌아가는, 그러니까 접속만 되는 그런 네. 상태였고 실제로 안에 알맹이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서 싸이월드가 이 20년간에 우리나라 그 SNS계의 파란을 일으켰던 싸이월드가 접었다. 아이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잘 나가고 갑부였고 스타였던 분이 말로에는 객사를 하시는 표현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이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딱 죽었다는 소식이 딱 실제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길에서 발견됐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그제서야 또 다시 또 나와가지고 뭐 이거를 살려야 되니 자료를 백업받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이발소에서 아망드가 따끔하게 한 소리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이 지금 문 닫는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그랬던 소식이었던 네.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싸이월드 들어가서 싸이월드 이제 사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나도 요즘 좀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래서 네. 연말 되면 좀 생각이 센치해지니까 나죠. 네네네. 좀 보고 싶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싸이월드 아직도 접속은 되지만 네. 뭐 로그인 자체는 아직 또 안 되더라고요. 네, 접속은 돼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런 상태고요. 네. 또 하나 또 재미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밤새 기다렸던 네. 건데 연기가 계속 됐었는데 결국 5월에 스페이스X의 첫 네.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나사가 계속 그 유인 우주선을 쏘고는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네네.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해서 쏘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네. 사람이 만든 회사 스페이스X가 우리는 로켓 재활용할 수 있는데? 라고 싸게 하면서 팔 수 있는, 싸게 보낼 수 있는데. 니네 원래 쓰던 비용의 10분의 1만 내. 음. 라고 하면서 로켓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는 신기반기한. 그 바다 위에 갑자기 딱 네. 그 로켓이 정직하게 착지하는 배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죠. 네. 그게 팔컨 9이라는 로켓인데 그 팔컨 9 위에 머리에 네. 여기다가 뭐 물자를 담느냐, 인공위성을 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알면 로켓을 담느냐, 아니, 폭탄을 담느냐. 예. 위험한 말씀을.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뭐 인공위성만 쏘거나 이런 임무들을 시행을 하다가 이제 크루 1이라고 하죠. 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담겨 있는 캡슐을 쏘아 올려서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죠. 되게 역사적이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우주선이라 생각해보자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우주선들은 버튼이 막 많고 맞아요. 버튼이 많고 막 어떻게 되면 막 삐삐삐 소리 나면 막 뒤에서 막 빨간 불 막 켜지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만질 수가 없어. 그런 약간 비행기 같은 그런 그
환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크루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실시간 생방송이 되는 와중에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우주선 안이 다 터치 스크린이야. 아 깨끗해. 아 근데 터치 스크린도 많지가 않아. 그냥 약간 뭐랄까 라운지 바에 있는 느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약간 그런 옆으로 느낌. 가기 이렇게만 있나 보구만. 메뉴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면 앞에서 이렇게 그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우주인들은 그 실제로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과정만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 원격으로 해주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원래 우주선은 거의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네네네. 제 생각에 그 깔끔하게 다 발라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 판을 뜯어보면 버튼이 숨어 있지 않을까? 비상시에 이거 다 뜯어내면 안에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기능이구나. 그렇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던 게 저거 뭘로 만들었을까? 많은 그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HTML 기반의 그런 웹뷰였군요. 웹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웹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을 했던. 웹 표준을 지켜서 만들었나 보군요.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우주선을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물론 정밀한 언어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UI를 만드는 거, 프론트엔드 따라 만드는 거는 이제는 HTML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화려했고 그 스페이스X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 진짜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런 것들을 써보면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그런데 들어가는 기술 다 옛날 기술 쓰잖아요. 일부러. 그쵸. 그 검증이 된.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컴퓨터 개발 언어에서 가장 검증이 된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오래된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HTML 제일 발전이 많이 된. 아무튼 그 소식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5월달에. 저는 그 노션의 개인용 무료화 선언. 전 그거 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뭔가 저는 자신감으로 느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감 맞죠?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로 돈 안 벌만하다. 딴 걸로. 애초에 그리고 그 노션의 이제 개인용이 원래 유료, 무료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네네네. 무료는 기능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1000개를 넘게 쓰면 이제 더 이상 기록이 안 되는. 네네네. 근데 노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와야지 뭔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애당초 그거에 대한 제약이 좀 없어야 사람자들이 좀 쓸만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블록 1000개거든요. 네. 블록이 뭐냐면 엔터 치면 블록이 생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엔터로 999번 치면 못 쓰는 맞아. 메모 앱이 맞아요.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뭘 기록하는 앱인데 기록에 제약이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 원래 노션이 이거는 굉장히 잘못 만들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노션은 그렇게 본다면 유료 그냥 플랫폼인 거고 무료는 그냥 체험 수준이었던 거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네. 노션의 어떤 강력한 기능들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노션이 잘 던진 거죠 이거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 노션은 너무 느려요. 저는 지금도 계속 쓰면서 느끼지만 네네. 너무 느려요.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내년에는 노션의 속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HTML로 만들었었어야죠. HTML로 만들어져 있어요. 더 HTML로 해서 나사처럼 스페이스X처럼 만들었었어야죠. 네.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니야. 다른 소식도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서피스 고2랑 서피스 북 3가 나왔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윈도우 터미널이란 게 공개가 됐고요. 출시됐죠. 이거는 이발소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피. 페이스북이 $4억 지피를 이때 인수합니다. 네네. 5월에. 올해 인수를 했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에서 지피를 네.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여러분 요새 이제 페이스북 솔직히 많이 안 쓰고 인스타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네네네. 인스타 들어가면 상점이 있어요. 아, 본 적 있어요? 어젠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내가 늘 보던 그 하트 버튼이 윗대기로 올라가고 하트 버튼을 습관적으로 누르잖아요 이제. 근데 최신 소식 들으려고 하트 버튼 누르면 거기에 의도적으로 거기 배치한 것 같아. 상점이 열리더라고. 네. 관종이시군요. 그걸 자꾸 아 왜 상점이 자꾸 습관적으로? 저야 아무도 누르는데 왜 거기 눌러보는 거예요? 아, 저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 많아요 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샵이라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원래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아니면 친구들 지인이랑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 가게를 한 사람이야. 네네. 그리고 우리 가게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네. 심지어 우리 가게의 공식 홈페이지는 인스타그램 주소야. 그런 경우들 이제 많죠.
파리 피플이라고 하죠. 왜 파리피플이에요? 82 피플. 아 82년도 아니 판다고. 판다고. 아 판다고?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82년도는 또 뭐야? 그 파리 피플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데 아무리 봐도 인스타그램에 자꾸 사진 찍어 올린 다음에 가격 DM으로 문의 주세요. 이건 맞아, 아닌 맞아. 거야. 그리고 밑에 써놓든가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가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도 여기는 뭔가 쇼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맞아요.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때 음. 페이스북 샵이라는 걸 출시합니다. 아 그때 이제 5월달에 나온 거군요. 그래서 근데 페이스북 샵이라는 게 출시를 했지만 크게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근데 요게 인스타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인스타그램 기능으로 녹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일단은 현재는 계속 뭐 그 인스타그램이 샵 기능을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뭐 샵 기능을 오픈합니다 했더니 여기서 no one wait 뭐 디스 피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기다렸어. 아무도 안 기다렸다. 안무랑궁. 그러니까 정말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기능들이 생길 거라는 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뻔하거든. 인스타그램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결국 들어갔으나 네.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잘 녹아들지는 못한. 그냥 우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이지 아 약간. 근데 이게 샵 탭으로 생겼잖아요. 네. 네. 그 전부터 있었어. 그 뭐야 상품 중에 그래서 그 스폰서 글들 가끔 올라오면 사진 눌러보면 뭐 상품은 얼마, 상품 얼마 이렇게 뜨는 게 있긴 있었죠. 그것도 있었고 아예 프로필로 가면 상점보기라는 게 있었고 네네네. 그걸 누르면 실제로 그 쇼핑을 하듯이 넘겨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샵 탭을 넣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찢어서 우겨 넣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가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뭔가 판매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와 손을 잡고 움직인다면 사실 진짜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뭔가 제휴라든지 개선이 있으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뭔가 인스타그램에 되게 예쁜 게 있어.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들고 검색을 해봤으면 검색을 해봤지. 그치. 비쌀 것 같거든. 네. 근데 일단 뭐 이거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11월에 업데이트된 소식이고 5월달의 소식은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샵이 등장을 했다. 네. 이런 소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T가 이제 MVUIP 네. 네, 이 제한을 이때 전면 폐지합니다. 야 이때서야 풀었군요. 야 2020년 5월에 그 뭐 이제 셀룰러로 통하는 거에 제약을 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MVOIP가 뭐냐면 그러니까 LT망이나 이런 통신 데이터망을 통해서 인터넷 전화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통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려서 얘기하면 야 우리 전화 요금제를 써야지 왜 우리 데이터 요금제로 전화를 해? 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 규제가 풀렸다. 네. 참 이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걸 쓰던 어쨌든 통화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100% 막지를 못해요. 네. 네, 오해를 이거 하려면 얼마든지. 어떻게 이 안에 패킷을 다 까보지 않는 이상 이 안에 있는 실제로 패킷을 까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글쎄 무의미한. 참고로 요게 KT가 최초예요. 나머지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네. 자료조사 안 해가지고 지금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KT가 최초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페이스타임으로 전화 거는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화상 채팅 말고. 페이스타임 오디오. 페이스타임 오디오가 있는데 이거 막혀 있습니까? 그냥 아니 하면 LTE로 되죠. 잘 돼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였죠. 시대착오적인 규제였죠. 네. 망중립성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5월은 이제 이 정도 소식으로. 네, 오늘 마무리하시죠. 짜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아 좋은 얘기하러 6월로 가시죠. 네, 2월로 넘어가시죠. 6월 얘기로 넘어가면 저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제가 저 웹툰 안 보잖아요. 네네네. 진짜 웹툰 안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웹툰이 있습니다. 뭔가요?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끝났나요? 네, 마음의 소리가 아, 6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13년 9개월 만에 완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끝나고도 계속 후기 1, 후기 2, 후기 3 계속 올라오더라고. 뭐야? 근데 진짜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아세요? 네네 알죠. 거기서 이제 조석 작가님이 음. 나오셔서 뭐 인터뷰했는데 자기도 되게 아쉽고 이렇게 그쵸. 쉬어야 된다는 게 되게 믿겨지지 않는다. 음. 쉬는 게 어색하다 이런 얘기들 그럴 수 하셨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 보면서 나도 거의 10년을 마음의 소리랑 같이 지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또라이 같은 만화거든요. 우리나라 웹툰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이버
처음 시작과 함께했던 만화였으니까 네이버 웹툰. 웹툰과 함께했던 웹툰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기록의 역사에 남을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1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웹툰 하면 강풀이 먼저 떠오르던 시대에서 이제 조석으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다음 차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되게 6월에 기억에 남고 음. 더불어서 6월에 개발자들의 행사가 있죠. 네, 6월에. 뭔가요? WWDC 2020이 아. 열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열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앞전에 이제 구글 아이오나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애플이 아니 우리 온라인으로 할 건데 라고 하면서 WWDC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원래 키노트나 기존 WWDC도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바뀌어 버렸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아망드가 오자마자 그거 칭찬을 다른 WWDC 얘기를 안 하고 그 방식의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근데 사실 이걸 지금 이제 WWDC 그냥 네. 9월 이벤트, 10월 이벤트, 11월 이벤트 네네네.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지겨워요. 같은 패턴이에요? 왜냐면 플랫폼 같이 해? 그 애플 루프 자랑하는 영상 같아요. 계속 애플 본사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거 이제 촬영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멋있는 거를 100번 1000번 보여주면 이제 안 멋있어. 자가발전 방송을 한번 보세요. 자가발전 방송 구도가 계속 갔거든요. 지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WWDC에서 이번에 뭐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네. 워치OS 7도 발표가 되고 iOS 14도 발표가 네. 되고 빅서, 맥OS의 빅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애플이 우리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이라는 AP로 넘어가겠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 그러니까 데스크 컴퓨터 환경, 맥 OS 환경을 다 그걸로 넘기겠다. 자 여러분 저희가 스마트폰도 만들어보고 태블릿도 만들어보니까 이거 노트북도 이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2주를 발표를 했죠. 네. 제 생각에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걸 뭐 만들어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속마음은 인텔이 너무 게으르고 멍청해서 이걸 못 쓰겠어요라는 얘기를 한 것 근데 같아요. 사실 그때 애플 실리콘이 나왔을 때 되게 우려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인텔 플랫폼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윈도우도 못 쓰고 뭐도 못 쓰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11월 애플 M1 칩이 실제로 공개가 되고 그 벤치마크들을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은 싹 사라졌죠. 악평이 없어. 네, 너도 나도 어마무시해. 사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안 맞아요.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옳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윈도우는 사실 애플 전체 파이 100에서 네. 한 5%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애플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네. 5%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은. 당연히 메뉴에 없는 조건. 네. 그래서 어차피 애플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플이 제공하는 것들을 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겠다라고 음. 하면은 애플 M1 칩의 선택이 애플이 이때 그 애플 실리콘 발표가 옳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예전 얘기들밖에 없었죠. 옛날 옛적에 이제 파워 PC에서 인텔로 넘어오던 시절에 있었던 많은 해프닝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계속했었는데 네. 정작 11월에 공개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다는 게 좀 재밌는 비교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6월에? 뭐 이거는 IT 얘기는 아니지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가 됐었죠. 그렇죠. 맞아요. 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 뭔가 약간 상징적이긴 하죠. 네. 그게 폭발을 시켰다는 게 조금 정신이 나간 놈들인가? 진짜 미친 놈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9년부터는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잘하면 개선이 많이 돼서. 금강산도 가고 어쩌면 진짜 통일을 종전 선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시키니까 얘네들이 야 애플페이보다 통일이 먼저 되겠는데라고 했었는데 그거 우리가 멀었다. 지은 거야. 지 맘대로 뿌렸어. 네. 그거 말고 저도 한 3가지 정도 뉴스가 있는데요. 네. 일단 좀 안 좋은 소식. 음. 특정 대학교에서 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네네네. 시험도 어떻게 볼까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부정행위 한 게 적발이 됐어요 그때. 음.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아니 이거를 좀 믿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어기면 어떡하냐. 그것도 의대생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반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에 굉장히 높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험이나 이런 부정행위를 잡는 프로그램이 왜 많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재빨리 개발하시지 그러셨어요. 생각만 했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와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
그냥 시장을 확 휘어잡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당연히 그게 전환이 되면서 네. 당연히 우려돼야 되고 예측돼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어쩔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하게 등 떠밀려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갖춘 대학들은 그나마 할만했던 거고 그거조차 안 됐던 지방 거점 대학이나 뭐 약한 쪽 대학들은 그냥 정말 외부의 줌이나 이런 거 써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차차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리고 생각이 뭐 들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는데 등록금 그대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학교 들어요.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뿐만 아니고 작년 온라인 했던 수입을 또 올린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 교수가 대본만 써주고 연예인이 나와서 읽어달라고. 아 그게 낫겠다. 그러면 수업을 계속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럼 연예인에 대한 값으로 퉁쳐지니까 약간 수긍할 수 있지. 그렇지. 방탄 BTS 나와서 어디 연고대랑 SKY만 거기 해주나? 그럼 등록금 다이나마이트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좀 그런 얘기들이 그때 많이 이제 6월부터 이제 슬슬 거론이 됐던 것 같아. 그래갖고 뭐 어디 학교는 일부러 환불해준다더라, 어디 학교는 뭘로 대체해서 보상을 해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네. 네. 네, 다음은 운전면허증. 음.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보면 이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다. 아 그게 6월이군요. 신분증 대체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온 게 6월이었나요? 음. 근데 뭐 올해 이번 주 아망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걸 갖고 가서 써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모른다더라. 술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 안 돼. 네.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음. 결국 못 먹었던. 그렇죠. 네. 잘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그렇게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네. LG전자가 해커 집단한테 털려서 한 40기가 정도 파일이 유출됐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많이 그 있었어요. 40기가가 개인 정보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기밀. 기밀이? 오. 근데 뭐 요때 한참 그 LG 힘들 때야. 네. 벨벳 뭐 이런 거 하면서 힘들 때라서 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도 넘어가죠. 네, 그러죠. 넘어가죠. 아무튼 뭐 제가 빼먹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틱톡을 이때 인도에서 다 금지를 시킵니다. 인도가 틱톡을 금지시켰어요? 6월달에? 틱톡을 포함해서 한 60개 가량 되는 중국 서비스들을? 앱을 다 금지시켰어요. 중국 기반의 앱들을. 네. 맞아. 그게 인도가 무슨 특별한 뭔가 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앱들을 자기들이 일단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그랬던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틱톡 소식은 또 뒤에 있는 달에서 또 네. 얘기를 해보죠. 맞아요. 넘어가시죠. 7월. 7월에는 되게 저는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럽니까? 일이 많았나요? 왜냐면 제가 이때 차를 바꿨거든요. 네네네. 7월 한 달 차를 없이 지냈어요. 차가 있던 사람은 차가 없어지면 엄청 힘든 거 봐요. 6월에 제가 원래 타던 차를 팔고 네. 이제 8월에 이제 새 차가 출고가 돼서 네네. 7월 한 달을 차가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가 가져온 소식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제가 8월에 이제 테슬라를 그때 샀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모델 3를 샀었는데 그때 그래 내가 타는 차 회사 주식은 한 주 정도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오. 한 주. 네. 한 주를 일주. 샀는데 1주를 샀는데 얼마였나요 그때 1주? 그때 600불이었어요. 그럼 한 6, 7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한 580불 정도 음. 이제 그 언저리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때 테슬라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갑자기 주가가 막 치솟더니 지금 현재도 그 자동차 전체 시가총액 순위를 보자면 네. 토요타가 압도적인 1위였어요. 네네네.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 테슬라가 1위입니다. 그래요? 시가총액.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올라서 지금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뭐 작전 같은 거 아닙니까? 작전이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요. 오랜 작전인 거지. 그래서 제가 580불을 파서 그 색상값은 뽑았습니다. 야.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뭐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이 7월 이 사건까지만 해도 되게 뭐 그냥 유니콘이다. 네. 그냥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세계 업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네. 라는 소식을 드릴 수 있고. 그걸로 보면 이제 그게 비단 7월의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19년의 테슬라의 모습과 2020년의 테슬라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3 굴러다니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그 다크웹 다크웹 얘기를 좀 하자면 네네.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머시기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미국 송환이 불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지난 수요일 날 말했던 엠번방 사건과 좀 연관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이런 여론들이 거세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 새끼 우리가 조질 테니까 좀 보내. 맞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조져볼게 라고 하고 그쵸. 이제 안 보낸 안 사건이죠. 조졌죠. 안 조질 것 같아요. 안 조졌어요. 안 조졌어요. 아,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이 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라고 하니까 그냥 뭐 성인 그런 사이트인가 성인 보다. 사이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큰 포르노 사이트에 있는 영상보다 더 많은 영상이 역대급 하나도 겹치지 않고 보관이 돼 있던 사이트들이에요. 아카이브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검색어가 막 한 살 뭐 이런 어, 거라서 그러니까 진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엠번방도 정말 최악의 그거였지만 그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정말 진짜 개새끼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보내달라고 한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난 건지 뭐 아버지가 울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이거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그런 가지고. 것도 있었어요. 네.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 아내가 그게- 있는 새끼가 이런 짓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잡히고 나서 음. 그 외국 분이랑 갑자기 결혼을 해요. 아 진짜요? 그 형량이 다 하고 나서 다시 이혼을 해요. 더 충격이네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불신이 많이 생겼던 달인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진짜 뭔가 점점 우리나라 그 법 체계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게 원래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있었던 얘기라면 이건 해외에서 보기에도 우스운 꼴이 돼버리는 거라서 좀 생각할수록 깝깝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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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또 IT와 뺄 수 없는 얘기가 됐다는 게 좀 IT 팟캐스터로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7월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 두 있을까요? 가지 정도 있는데요. 맥이 윈도우에 비해 가진 장점이 뭘까요? 예뻐요. 그거 말고 잘 안 꺼져요. 아니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지. 근데 7월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맥용 랜섬웨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발소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다뤘었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뭐 일반적인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랜섬웨어 그런 건 난 안전해, 맥북은 최고야 네네네. 이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엄청 퍼지고 있었고 재밌는 건 이게 리틀 스니치라는 프로그램을 네. 불법으로 구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걸리는군요. 리틀 스니치의 불법 그 프로그램에 숨어 있었거든. 근데 이 리틀 스니치가 뭐냐? 방화벽 프로그램이야. 약간 이거 그 미국 해커들이 그 자주 하는 것 중에 약간 이렇게 뭐 자기 딴은 위트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비꼬아서 놀리듯이 하는 퍼뜨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맥도 분명히 바이러스가 있고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냥 사용자가 적어서 안 만드는 것뿐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네. 애플은 그 실행될 수 있는 바이너리들의 그런 모든 코드에 네. 약간 지문 같은 그런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아이디들을 애플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동작을 하지 않겠다, 관장하고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동작을 하지 않게 그 원격으로. 원격으로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은 애플이 보고 있다가 이상하네 하면 일괄적으로 다 꺼버릴 수가 있다는 실수가 거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물론 안심하고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하다. 이 부분이 있겠다. 또 요번에 한번 화제가 됐어요. 뭔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앱을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내 걸 감시한다는 거야?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국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7월달에 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요? 아이클라우드요? 아니야, 그거 말고. 네. 네. 카카오 아이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뭐죠? 인공지능. 그거의 클라우드 버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걔는 원래 클라우드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카카오 아이는 인공지능이지만 네. 사실 이 카카오 아이라는 거 밑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중에 하나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서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뭐 데이터베이스니 서버니 뭐 이런 걸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카카오가 그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아 그럼 카카오 클라우드 같은 거군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지금 자가발전 서버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아이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는 거다. 그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 열리면 살짝 그 이렇게 밀어주거든. 아 공짜로? 다 같이 이사 가면 되지 않았나? 이사를 누가 하는지 알아요? 아망드가 혼자 다 해야 돼. 대장이니까 아망드가. 원래 리더의 책임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월은 이제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7월은 그래도 우울한 소식들은 있었구나. 방금 전에 또 얘기했네. 8월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8월은 올해는 별로 덥지가 않았다. 뭐 이런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7월에 폭우가 엄청 왔었죠. 그래서 폭우가 엄청 와서 비가 엄청 와서 정말 짜증 났었는데 어쨌든 8월로 넘어가 보자면 아까 5월에 갔었던 그 크루드래곤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잘 갔다 왔네요. 네,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1월에 또 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주 가네. 이제는 자신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8월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맞아. 유튜버들의 그 뒷광고, 그러니까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네. 내돈내산인 척하면서 제 돈 주고 샀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광고였었고. 광고를 받아서 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8월에 이제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뒷광고라는 이름이 쓰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양심적인 유튜버들은 그걸 다 공개했어요. 나는 지원을 받았고 후원을 받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숙제라고 하죠. 숙제를 좀 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그걸 리뷰해주는 방송도 많았던 반면에 PPL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너무 확대가 되면서 뭐 이제 다른 그 광고주 쪽에서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으면 그걸 또 수용하고 돈을 더 받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때 휴식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숙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갖겠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휴식기인데 그때는 은퇴였죠. 그렇지. 그때는 은퇴. 그래서 누구는 은퇴다. 얘도 은퇴하는구나. 얘도 은퇴하는구나 그랬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은근슬쩍 또 다시 키워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지만 이것도 어쨌든 그 기존의 매스컴 시장이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미디어잖아요. 미디어가 갖고 있는 책임을 똑같이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그 있지 책임을 않나. 하기 위해서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유료 광고 표시를 꼭 할 수 있게끔 네네네.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파다 보니까 이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래서 요즘 보면은 광고라고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돼. 그냥 아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처럼 얼굴에 광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유튜버도 잘못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 제품을 광고를 맞아요. 광고주가 더 크게 맞아요. 혼나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걸 광고주를 조져야지 왜 유튜브로 조지냐. 이제 우리 그 원래 이런 매스미디어의 문제점 중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만만한 대상을 조진다는 거야 항상. 기업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게 그리고 8월에 또 재미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갤럭시 노트 20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 20과 뭐 노트 20 울트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때 가장 재미있었던 소식은 Z 폴드 2가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였던 게 이름이 Z 폴드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완벽한 이제 이건 Z 폴드는 가로로 접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2월에 소개해드렸던 Z 네. 플립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위아래로 접히는, 그러니까 접으면 화면 크기가 이제 절반이 되는 맞아요. 폴더폰 같은 거고, 요 폴드는 이제 가로로 접히는 네네. 펼치면 태블릿 사이즈가 되는 아주 그 커다란 스마트폰. 저는 지금까지 Z가 붙으면 폴더다. Z가 아니면 양쪽으로 열린다는데 이제 모든 거에 다 Z가 붙고 맞아요. 플립이냐 폴더냐 이걸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Z 폴드 2가 공개가 됐는데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Z 폴드 1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쓰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평가가 좋았는데 폴드 2는 그런 거에 비해서라고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도 극찬을 하셨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의 만족감도 되게 높다. 이제서야 비로소 쓸만한 그 태블릿, 그러니까 폰과 타블렛에 겸할 수 있는 접히는 폰이 나왔다라는 평가였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네. 제가 좋아했던 블랙팬서를 연기했던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를 전합니다. 네. 그 뭐 어떻게 보면은 IT 소식과는 뭐 다른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 블랙팬서 보면은 그 IT가 엄청나거든. 걔네 기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쪽 구강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 네. 네. IT 팟캐스트로서 애도를 표합니다. 네. 긍정 씨는 뭐 8월달 기억나시는 거? 8월에 이게 있었죠. 오바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뭐야, 생각 안 걔네들 앞자리 따가지고 뭐 죽었어요? 유니언이야? 죽었어요, 그러니. 트위터가 해킹됐죠. 기억난다. 엄청 웃긴 오픈 해프닝이었었어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제가 돈을 2배로 해서 돌려드릴 테니 이 돈을 넣어라.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건 그때 이발소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해킹이 됐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네. 그리고 해킹이 됐을 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한 해커가 한 100만 원씩만 좀 넣어라.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네. 나 같으면 해킹해서 뭐 했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게 최선이래요. 그치. 더 큰 벌을 안 받기 위한 건가요? 벌도 그렇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고 음. 어떤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같은 느낌이고 네. 그나마 속이려면 이거 하면 가끔 속아서 돈 주는 애 있거든. 그나마 그러니까 수익을 땡기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멍청해 보이지만 저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조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야. 그때 당시에 저희 작업발전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착한 놈 아니냐. 사실 너의 위험성을 이제 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기다 그러면 뭐 북한을 공격하겠다. 북한을 우리가 선제 타격했다. 그러면은- 이런 글들을 쓰면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뭐 방산주가 이제 막 올라가겠지. 주식을 빨리 사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장난을 안 친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착한 해커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경종을 울린 정도 아닌가 근데 이랬는데 그 해커는 아직도 안 잡혔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어. 지금 FBI 지하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잡아도 안 잡았다 끊겠지.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틱톡 팔아라 사용 금지다. 아 트럼프 맞아, 씨가 맞아, 이렇게 맞아. 말씀을 하셨죠. 그게 8월부터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였군요. 아니 8월에 행정명령 딱 해갖고 이제 그럼 못 쓴다. 지금부터 한 45일이니까 준비하세요. 딱 이거 한 거지. 근데 뭐 이거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결론이 났죠. 네. 미국에서 사용 금지 못 한다. 법원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 행정명령 잘못됐는데 좀 어거지다. 이제는 자유롭게 틱톡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의 나라가 돼버렸네요. 원래 네. 그 비자유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우리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사냐 마냐 못 산다 니네 하나 팔아라 했잖아요. 똑같이 틱톡처럼 행정명령 청구 이제 불복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자유의 나라인데 이거 팔고 사고를 왜 강제하냐? 이렇게 약간 볼수 있다. 그런 절차가 그럴 있다라고 수도 생각을 하시면 있겠네요. 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저번에 LG가 해킹당 그랬죠. 네. 이번에 인텔이 해킹당해서요. 네. 20기가 정도 또 유출이 됐고요. 기가 단위로 가져가는 건 같은 친구인가요? 여기는 그 인텔의 차세대 CPU인 타이거 레이크 미출시예요 아직. 네네네. 여기가 포함이 돼 있는 자료예요. 아니, 근데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인텔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인텔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전 세대 다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해커 친구가 해커를 해서 딱 까본 다음에 이제 업자한테 맡겨 분석을 했는데 야 이걸 왜 갖고 왔냐? AMD 걸 갖고 왔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욕을 좀 먹지 않았을까? 어떻게 열어봤냐? 비밀번호가 인텔 123. 아 그랬대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허를 찔렀네. 그렇지. 그건 아무도 예상. 아무도 인텔이 등장 밑이 어둡거든 원래. 인텔이 비밀번호를 그렇게 그리고 하더라고. 그게 뚫렸으니까 또 허를 찔린 거죠. 그렇죠. QWER 1, 2, 3, 4가 아닌 게 그렇지. 어디냐. 그게 어디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다시 노션 소식입니다. 네. 노션이 한국어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때도 아망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 지원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만 속도 좀 어떻게 해달라. 속도도 그렇고 그때는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초월 번역을 했지. 초월 번역.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네. 한동안 쓰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 노션 입장에서 그 영어 외 최초의 외국어가 이제 한국어 지원을 하니까 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그 소프트웨어들 중에 네. 한국어 지원은 필수인 것 같아요. 뭐 이후에 슬랙도 한국어 지원을 시작을 했고 그쵸. 그러는 거 보면 오랫동안 그 IT 전자오락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일본이 왜 엄청 강세였잖아요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해외 앱이 아시아에 넘어올 때 필수가 중국어랑 일본어였어요. 맞아요. 그거 두 개 없으면 아시아 진출 못한다. 그리고 일본은 또 워낙에 그 자기들 언어에 대한 그게 있었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그 영향력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한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K 그런 대중문화가 퍼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봉준호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그 영화에 어떤 감성을 넣었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맞아. 힘이죠. 문화의 네. 힘. 아무튼 뭐 또 배워보면 쉽거든 한글어 할만해. 네. 간단해. 과연 그럴까? 네. 아무튼 그래서 노션이 한글어를 지원을 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랑 DM 합쳤습니다. 진짜요? 자, 인스타그램 DM이랑 네. 페이스북 메신저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지. 네. 페이스북 메신저가 데스크톱 앱이 나왔어. 옛날이었네 그러면은 그게. 아니야, 그건 메신저만. 예. 그리고 DM이 합쳐진 건 이제 이번에. 아 그러면 8월 지금 달.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깔면 그 PC용 앱을 깔면 인스타 DM을 할 수 DM도 있어. 할 수 야, 있어요. 당장 간다. 진짜 왜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야지. 근데 내가 써봤는데 네. 좀 안 좋아. 왜 안 좋아? 뭐 인스타로 하는 DM이 더 안정적이야. 맛이 그래요? 달라. 그리고 DM이 웹에서 되거든요. 그렇죠. 웹에서도 돼요. 웹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어쨌든 이 페이스북의 행보를 보면 이제 뭐 하려는지 보인다. 뭐. 그럼 결국 슬슬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SNS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인스타그램이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페이스북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불편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묻었어요 벌써 샵으로. 너무 많이 조금 묻는 건 괜찮아. 빨리 8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네, 8월 끝났고 9월로 넘어갈게요. 근데 9월에 이제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옵니다. 뭔가요? 방탄소년단이 네. 빌보드 1위를 해요. 네. 저는 이거는 아시아 가수로는 57년 만이래요. 와 진짜요? 아시아 가수, 우리나라 가수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가수로는 최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최초고. 네. 야 아시아 가수 57년이면 57년 전에는 일본 쪽이었겠네요. 맞아요. 야 근데 진짜 엄청나다. 사실 그 빌보드 음악을 들을 기회가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위별로 많이 들으니까 멜론 탑백, 멜론 탑백 이런 거 들으니까 빌보드 탑백. 빌보드 탑백 어디서 듣지 도대체? 빌보드 탑백은 도대체 어디서 들을까? 빌보드 했거든요. 음원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요새 바이브를 써요. 네네네. 바이브에는 빌보드 순위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그 문화예술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보면은 빌보드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오스카나 그 영화 봉준호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봉준호 감독님이 상탄 것처럼 그 빌보드에 올라갔다라는 게 왜 그래갖고 뭐 100위권 안에 한 90위만 들어가도 막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쪽도 그 영화판 못지않게 그 백인들에 대한 시장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뭐 BTS가 1위 했대 이거랑 걔네 그 영미권 시장에서 뭐야 동양인인 그룹이 1위를 했다고? 이거랑은 와닿는 그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 뮤비를 봤어요. 노래 들어보고. 근데 노래가 일단 다 영어야. 그리고 그 미국 문화를 되게 잘 녹여놨더라고. 아 거기에 뭐 가사에 뭐 르브론 제임스도 나오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미국을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 옛날에 BTS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다이너마이트로 뭐 네네네. 영어 노래를 그 영어 노래로 히트를 쳤지만 옛날에 BTS 같은 경우에는 뭐 피땀 눈물 뭐 그런 노래들은 다 그냥 한국어란 말이에요. 그 꽤 서정적인 가사들이에요. 다. 근데 그거를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BTS가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팝송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보편적이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노래가 히트를 친 거예요. 베트남 노래. 베트남 뭐 형형형 막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친 거야. 네네네. 그러지 마. 근데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중국어로 공부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션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뉴스에 IT를 섞었어 그렇게 또. 당황스럽다. 어떻게든 섞어가지고. 빌보드 핫탑백에 노션이 나왔습니다. 노션 슬랙 바이브 섞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가 가져오는 힘 때문에 다른 업계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저는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웬만한 그 차트인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그거 따라 부르면 큰일 나거든. 영어야. 이런 뭐 나중에 이제 이쯤 되면은 그 우리나라 언어 지원 안 해주는 앱 쪽에다가 본사에다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왜 한국어를 지원 안 Do you 하느냐? know BTS? 우리는 BTS 나는 BTS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용자다. 너 이 언어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글리 코리안 반갑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1000년이었는지 100년이었는지 한국어는 사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먼 얘기지만 근데 그런 우려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부단하게 노력해야지. 일단 BTS 노래는 아카이브가 될 테니까요. 네. 참고로 프랑스어보다 한국어가 더 이제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축하. 국뽕 한석을 하고요. 네. 긍정 씨 그러면 또 긍정 씨가 준비한 9월의 소식은 제가 해볼까요? 이번에도 또 뭐가 유출됐어. 뭔가요? 이번에 윈도우 XP 코드입니다.
아니 뭐가 올해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다 집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뭐 털리는 게 자꾸 많네요. 자꾸 그 회사 서비스로 집에서 접속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약간 현실성 있다. 그런가? 그리고 거기 보안 관리자들이 출근을 안 하잖아 일단. 네. 네. 가능성이 좀 있네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똑같이 OS 안드로이드 11이 네. 공개됐죠. 안드로이드 11로 바뀌면서 크게 와닿는 거는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그 뭐 9에서 10 갈 때 이렇게 있던 충격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권한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강화가 돼서요. 네. 네. 뭐 OS 자체에 대한 보안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논외로 치고 실제 개발하는 쪽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성이 좋아졌죠. 쓰시는 동안에도 이제 뭐 전화라든지 카메라든 이런 권한을 얻을 때 네. 이제 그 기능을 쓸 때 권한을 요청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앱 키면 일단 공인인증서처럼 그냥 다음 그치, 동의 그치, 동의 그치. 이제 이게 아닌 거죠. 그게 별로 사용자들한테 자극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못 주니까 이런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할 때 권한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안성을 위해서 그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얻기 필요 없는데 얻어놓고 네. 몰래 쓰느니 필요할 때 딱 할 때 그때 딱 뜨는 게 네. 사용자가 느끼기에 딱 이거 왜 쓰지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또 그거 있었죠. 네. 애플 3부작 그 발표회 서사시가 열렸죠. 트릴로지야 그리고 트릴로지. 3부작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한 개 하고 말 줄 알았지. 9월에 아이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이때 아이패드의 신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약간 임팩트가 덜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가 드디어 3세대가 되면서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죠. 좀 좋네 이 정도의 소식이었었고. 근데 이게 발표는 그 9월에 했는데 네. 출시가 너무 늦어졌어요. 11월 맞아요. 초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이제서야 받는 분들이 이제 막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것뿐만 아니고 일단 해외 1차 출시국에서도 네. 이거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애플 워치도 이때 맞아요. 애플워치도 애플워치 6와 SE 두 개로 나뉘어서 같이 발표가 되었죠. 네. 그리고 뭐 애플이 한 게 많아요. 뭐 피트너스 플러스도 맞아요. 그때 공개를 했고, 그리고 애플 원이라고 이제 번들 구독 네.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 트릴로지의 첫 부작이 제대로 포문을 열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갖춰진 3부작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다 지나서 보니까 네, 지나서 네. 보니까 네. 계획을 했구나. 네, 계획이 12월은 아직 안 와서 있으면- 모르겠지만 12월에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4부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뉴스 말씀드리면 이때는 인수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회사를 47조에 인수를 하고요. 네. 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라는 스튜디오를 8.7조로 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9월이에요? 9월입니다. 9월이야?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됐어? 2달 전이야. 그러니까 2달이나 됐잖아요. 벌써. 네, 그렇죠. 네. 네, 그 외에는 뭐 이제 블리자드 출신의 그 마이크 모하임 이분은 이제 드림 헤븐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시작을 하죠. 회사 이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왜요? 블리자드, 북풍. 이거 얼마나 센 그런 느낌입니까? 그래요? 네, 남자다운 게임을 만들 것 같고. 근데 뭐라고요? 드림 아까? 헤븐. 네. 카트라이더 만들 것 같죠? 뭐 그런 게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하임 형의 그 사진을 딱 보면은 안 어울리거든. 아니 근데 네.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차라리 이상한 거 만들 바에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개발자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9월에 유닉스 타임스탬프가 음.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억을 돌파했습니다.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그 시간을 재는 건데요. 네네네. 매 초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네네네. 근데 숫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음. 그래서 1970년인가요?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때가 1초를 돼가서 지금까지 이제 1초씩 계속 기록하고 올리고 있는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1초에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초 이렇게 해서 네네네. 되게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숫자가 드디어 16억을 돌파했다라는 이게 거고요. 일종의 그 전 세계가 시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추자 이래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인가요? 컴퓨터 그거는? 속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메모리가 할당할 수 있는 그 숫자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쵸.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이제는 안 해도 되죠. 그런 걱정. 그런 게 이제 32비트 정도를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23년에 이제 17억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는 막 약간 헨리에선 같은 거야. 오 드디어. 그때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2038년쯤 되면 아망드가 말한 이 자릿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2000 몇 년도요? 2038년 네. 그때면 기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럴 리는 없을 뭐 겁니다. 우리가 64비트
아키텍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지금 쓰는 거 중에 낡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를 2038년에 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지. 생기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Y2K라고 해서 그래. 컴퓨터가 안 켜질 것이다. 뭐 전 세계 전산망이 마비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없죠. 그런 얘기가 그때 한 번 더 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지구 멸망이 올 것이다. 네. 아무튼 뭐 9월 달엔 그렇게 소식이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10월 왔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10월 한 달 동안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콘솔 게임 시장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서막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누구 있죠. 먹었군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지만 저번 달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네. 별세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전자 시장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서 일단 IT 팟캐스트 입장을 저희는 고소하니까 뭐 IT 쪽으로만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그런 어록들을 보면 뭐 그런 뭐 이분을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정확히 미래를 잘 예측을 했어요. 맞죠.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손 안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닐 것이다. 네. 물론 뭐 어디서 봤을 수도 있지. 원더키드 2020 보셨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확히 표현해서 잘 삼성을 그래도 이끌어갔다. 잘 이끌어갔다라고 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곧 회장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그분이 이뤄 나가는 또 삼성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아무튼 삼성이 아까 말했던 대로 평가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결국에 삼성이 안드로이드 시장에 이제 대표하는 제작사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발표가 됐죠. 그렇죠. 3부작의 두 번째. 네, 저는 이게 제일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번에 아이폰 12가 있었고 12 프로가 있었고 12 프로 맥스가 발표가 맞아요. 됐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폰 12 미니가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폰 SE 1세대보다는 조금 크고 SE 2세대보다는 조금 작은 네. 그 정도 폼팩터로 아이폰 12 미니가 발표가 돼서 총 4형제가 되었죠. 네. 12 미니, 12, 12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4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국내에도 모든 시리즈가 다 맞아요.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 SE2는 빼줘요? 걔도 거기에 껴줘요. 같이 이번에 나온 애들로. 아, 네. SE2는 3월에 나왔어요. 4월에 나왔으니까요. 나온 지 오래됐잖아.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폼팩터가 다양해지면서 사실은 원래 아이폰이 갖고 있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하나의 어떤 동일한 사용자 경험, 크기만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어떠세요? 개발하신 입장에서는? 아니요, 폼팩터가 총 출시는 4종류가 됐지만 네. 폼팩터는 3종류예요. 아 그래요? 12와 12 프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카메라 개수만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세 가지 폼팩터의 해상도는 다르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이미 뭐 애플에서 잘 다 해놨기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만큼 그 디자인이 변경된 아이폰이 맞아요. 나와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혁신이 없다 이러다가 그래? 그럼 혁신 없나 보다. 우리 디자인 바꿀게. 이러면 다시 또 기록을 뒤집는 네. 이런 좀 웃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인기 많더라고요. 네. 네. 아망드도 금방 나오자마자 또 네, 바꾸시지 저는 않으셨어요? 아이폰은 뭐 나오잖아요. 애플세 내야 되니까요. 긍정 씨는 그때 이제 10월에 네. 그 소식이 좀 기억이 나요. 긍정 씨가 SE를 샀는데 SE가 불이 난다. 애플워치 SE요? 애플워치 SE를 샀는데 네. 애플워치 SE가 불이 난다. 이런 소식을 갖고 왔으나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조용해졌어.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또 조용해졌네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그 사건 사고가 계속 또 전 세계적으로 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또 그리고 안심하고 차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저는 안심은 안 해요. 하긴 그때 저한테 죽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네.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 뭐가 있을까요? 애플이 이거 말고 하나 더 발표했잖아요. 뭔가요? 홈팟 미니. 아 맞아. 사셨어요 두 분? 사신 분 계세요?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오고 있습니다. 아 오고 있어요. 네. 홈팟 미니는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 주머니에 넣기 좀 힘들 텐데요. 볼록 튀어나오겠지만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이발소에서 소개해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짤막하게 소개만 해도 되는 네. 뭔데요? 그런 것들. 일단 구글이 홈2 서치라고 해서 허밍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아, 만들었죠. 뭐야 그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어요. 원래 어, 있던 네. 뭐 사운드하운드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글이 직접 나섰다. 아 노래 음악 검색을 해주는 걸로. 근데 허밍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딴딴딴딴딴 그건 허밍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저거 맞지? 이게 콧구멍을 어쨌든 네 이런 검색을 만들었고 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써보시고 점점 성능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비슷한 것들로는 이제 샤잠. 뭐. 샤잠은 정확한 실제 노래를. 정확한 음악이어야 돼요. 아 그래요. 허밍이랑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기술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 중에 뭐 샤잠 그리고 사운드 하운드 네. 그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유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제 구글은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허밍으로 찾아낼게. 우리는 구글 이러면 이제 뭐 그렇지. 좀 상징적인 거 내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에 네. 조니 아이브가 컨설턴트로 참여한다. 아, 이거 되게 재미있는 뉴스였어요. 근데 이발소에선 갖고 오진 않았었네요. 네.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니 아이브가 애플을 이제 나갔죠. 네.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세워서 뭐 애플의 일도 하고 뭐도 할 거다라고 네네. 했는데 갑자기 에어비앤비에서 초청을 해갖고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컨택이 된 거겠죠? 회사와 계약이 된 거겠죠? 아니 그냥 개인으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뭐랄까 좀 상징적이겠네요. 이거 조니 아이브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네. 왜냐면 이 조니 아이브가 에어비앤비가 애초에 한번 디자인을 싹 바꾸면서 로고가 되게 이뻐졌어. 네. 거기에 조니 아이브가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에어비앤비랑 일을 해봤고 여러 협업을 해갖고 그리고 그 디자인도 이뻐진 거 보니까 좋은 거야. 이 친구 쓸만해. 자 일을 잘해. 그치. 기사인데 이 친구라니요. 일을 잘해.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창업주도 디자이너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잘 맞겠죠? 합이 잘 맞았나 보네. 네, 뭐 지금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에어비앤비에 대한 소식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주목받지 그런 못했던 소식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페이팔이 암호화폐로 구매, 판매, 쇼핑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 페이팔이? 네. 페이팔에서 이제 뭐 막말로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등록 대신에 가상화폐를 등록할 수 있는 거라고 가능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구글 플레이는 이제 뮤직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래서 요새 이제 구글 플레이 뮤직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유튜브 유식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고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DL, 그러니까 유튜브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깃허브라는 곳에서 차단돼서 내려갔다. 저작권 여기까지.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DL이 유튜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어떤 샘플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그거는 지금은 다시 풀렸습니다. 금방 그쵸. 또 해결이 됐더라고요. 네, 해결이 돼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유튜브 DL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디서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개인이 다운로드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기자들이 많이 써요. 기자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바로 받아야 돼 일단. 원본을 삭제하면 못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청 많이 썼는데 내가 쓰던 게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뭘 하겠어? 네. 이놈들이 내 거를 하면서 기사를 막 쓰는 거야. 기사를 못 쓰게 만들었네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한창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군요. 뭐 10월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로 넘어와야 될 것 같네요. 네. 11월 또 애플 얘기하겠네요. 이번 달이니까 사실은 뭐 바로 그거지만 트릴로지. 일단은 애플 트릴로지가 있었죠 마지막. 네, 마지막 뭐가 공개됐나요? 애플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그리고 M1 칩이 발표가 됐죠. 네. 재밌는 거는 이거 소식 나오고 나서 아까 아망드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디 하나 호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혹평을 맞아요. 다 네. 칭찬만 하고 있는 호평만 있죠. 이게 깔 게 얼마나 없는지 이제 해외에는 출시가 됐잖아요. 맥북이. 네네네. 이게 발열이 너무 안 생겨서 음. 노트북이 너무 차갑다 쓰는데. 그리고 그 전기차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처럼 켜져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을 찾자면 억지로 찾는 정도의 수준의 단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 중에 하나고 결국 그래서 애플이 올해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 실장이 좋아하는 게임 얘기. 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5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쪽 다 품귀 현상이다. 뭐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괜시리 또 겜돌이로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뭐 11월 돼서 차이 안 갔으니까 뭔가 어디가 승리했다라고 그렇지.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둘 다 잘 팔리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그 듀얼 센스가 그러니까 듀얼쇼크 그 컨트롤러의 새로운 버전이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거 컨트롤러 확대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오돌토돌한 거? 아 진짜? 오돌토돌하고 돼 있는데 네. 그게 다 동그라미 네모 X 세모. 소름 맞아요. 돋네. 일본인 같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지나가듯 얘기로 해주자면 그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진동 그냥 뚱뚱뚱 이렇게 진동만 있던 것들이 이제 그 진동 모터를 다양하게 두고 센서를 바꾸게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가 게임상에 있는 것과 경험을 비슷하게 주겠다. 맞아요.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5 기계에 대한 평가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 컨트롤러에 대한 평가가 굉장하다. 이렇게 그럼에도 볼수 있죠. 불구하고 성능상의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성능상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엑스박스 시리즈 X에 게임이 없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옛날과 달라지지가 않았다. 네. 네, 그렇고 嗯 11월에 재미있는 사건이 또 있죠. 뭔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유례 없이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례 없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본 게 아닌가. 아니야 애초에 저 오바마 트럼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전 세계 미국? 이벤트였어? 전 세계 이벤트죠.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그 리더가 결정이 되는 선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런 투표는 미국 놈들만 하면 안 된다. 다른 우리도- 나라에 영향이 가는데. 그지. 저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인간들이 그치. 투표의 영향권의 그 중요도를 좀 낮추더라도 그치. 줘야 된다. 마치 그 인기가요 같은 데에서 그 온라인 투표랑 앨범 판매량 그런 걸 다 그치 분석하는 그치 것처럼 해야지. 조금 영향이 졌더라도 한 네. 0.4표 정도만 되더라도 0.4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유엔 연합국 따로 뽑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쪽 대륙에서 뽑고 대륙별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선거인단 구성해서.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발소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놈들은 왜 이렇게 개표를 오랫동안 하냐. 땅덩이가 넘고 사람이 한 많으니까. 5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종 다 활동이 나는 것까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누가 됐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선거를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땡깡을 쓰는 거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 IT랑 또 엮어보자면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쓸 때마다 이 내용은 가짜 뉴스입니다. 라는 그 레이블이 그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붙고 있어요. 가려줘요. 아 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가짜거든. 퍼지면 안 되니까. 가짜거든. 그게 진짜 가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팩트를 체크했을 때 이게 가짜니까 이제 그만큼 트럼프 관련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거죠. 맞아요. 본인이. 본인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대통령 계정 있잖아요. 포트스. 네. 그거 이제 넘긴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한테. 줘야지. 줘야지. 줬으면 우리는 못 줬잖아. 깔끔하게 승복하고. 잠궈 버렸잖아. 네, 잠궈 버렸죠. 네, 아무튼 그럼 뭐 대통령 선거 있었고. 또 이제 드디어 저 멀리서 네. 하나의 희망의 빛이 오고 있어요? 보이고 있죠. 오고 있어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미국 제약사 모더나랑 화이자에서 각각 삼상 임상실험 결과에서 뭐 90%, 94.5%, 뭐 나가서는 95%까지의 예방률을 보이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상이죠. 물론 두 곳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연구는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퍼센티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 나라별로 이제 막 우리도 만들었어 이렇게 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두 곳만 이걸 갖고 있으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가 이미 팬데믹 선언이 됐을 때부터 네. 이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책임들을 그 협약을 맺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걸 독점적으로 뭔가 큰 돈을 벌긴 하겠지. 하지만 뭔가 독점적으로 요거를 뭐 어느 나라에만 빌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대통령도 그럼 바뀌잖아. 네. 그래서 대통령 바뀌니까 좀 이렇게 이벤트 한번 해줘야죠. 이 약이 제가 알기로 한 20종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도 다른 옵션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 되게 공급을 하려고 좀 컨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좀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이 그걸 컨트롤 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하려고 자꾸 안 받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막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물론 사망하신 분도 되게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재고 있는 제재가 잘 여유가 되는- 있는 그렇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야망도 말씀처럼 되게 급박한 나라라면 사실 그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어. 좀 빨리. 98% 바로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이런 걸 고민할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또 3차 유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치. 다들 또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21년에는 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21년 한 3, 4월쯤 백신이 배포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죠. 11월에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짧게 훑고 갈 그런 뉴스들을 좀 네.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건 아닌데? 빅서 출시 왜 발언해요? 아 빅서 출시했구나. 빅서 출시가 빅서 이게 까먹었어요. 3부작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가 이미 옛날 옛적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빅서가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게 그 M1 칩셋에 대한 관심 이거와 함께 빅서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서가 원래 좀 화제였는데 M1 칩셋이 그걸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애플 안에 돌고 도는 거를 애플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손해볼 게 주고받고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리고 귀도 반 로썸이라는 파이썬을 만드신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파이썬 생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며칠인가요? 언젠가요? 크리스마스요. 아 크리스마스에 공개했어요? 자기가 크리스마스인데 할 거 없어가지고 집에서 만든 게 파이썬이. 아 그래요? 그럼 천재네. 천재예요. 천재인데 뭐 구글이나 드롭박스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안 해 하고 은퇴를 했어. 근데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대. 파이썬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들어간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 계속 일하시던 분이 그만두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일을 좀 하자. 해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마음의 소리 조석 같은. 그러니까. 이분은 캐릭터가 좀 특이한 게 가끔 메일이 온대요 구글에. 파이썬 개발자로 혹시 일하실 혹시- 생각 없습니까? 네. 헤드헌터 그룹에서 아니 왜냐면 거기 사람이네 이렇게 써있거든요. 파이썬 개발자라고 써있거든요. 개발 가능 언어 파이썬. 파이썬 제일 위쪽에 있는 정도겠지. 이분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헤드헌터들은 잘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그 분이 이제 이적을 했다. 저희가 그 한 자가발전 10시즌 정도 되면 지니어스로 한번 모시고 와야겠네요. 네. 그럴만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구글 포토 고화질 무제한 업로드 종료되었고요. 그러니까 선언을 했죠. 종료 선언을. 그리고 네. 이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인사이더라는 데서 모닝브루라는 걸 860억에 인수했다. 인사이더는 뭐고 모닝브루는 뭔가요? 인사이더는 이제 그 신문사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신문사를 가지고 네. 있는 곳이고 네. 모닝브루는 뉴스레터예요. 그래요. 뉴스레터인데 아침마다 그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뉴스레터예요. 비즈니스 뉴스. 네네네. 근데 여기가 860억 인수가 됐고요. 네. 네. 특히 이거랑 결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욕타임즈가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뉴스 신문사들이 디지털 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고만 달고 있지.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신문사들이 다 이렇게 뭔가 미디어가 바꿔가는 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고 있지. 네. 근데 이제 그 북미 쪽에서는 언론사들이 다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서 유료화 모델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언론사가 IT 시장, IT 기업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시각화도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붙일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사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뭐 뉴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 뉴스는 안 보이고 광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뉴스 기사를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뉴스 기사조차도 그 중간에 광고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 기사를 덮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그 기사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기사보다 그 광고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기사가 보이는 건 별로 안 중요해. 광고가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맞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 광고 없앨게. 대신 우리는 차라리 우리 기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돈을 받을게. 라고 하는 신문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는 그렇죠. 이미 비용을 받고 월 구독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가치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뉴스가 공짜해야 된다는 인식이 심해서 그런 그럴 수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옛날에 신문 다 사봐서 왜 인터넷은 공짜래? 인터넷에서 보면 공짜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바뀌어 갔던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겪으려면 MP3가 공짜여야 된다. 그 음악이 공짜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인식을 깨부수고 스트리밍 사이트가 자리를 잡았었던 것처럼 뉴스도 그 정도 고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파급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내부에서 싸워야 돼요. 그거는 실제 그걸 공급하는 자들이. 네. 아무튼 뭐 미국과 좀 비교되는 소식이네요. 뭐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구독이 오프라인을 넘어섰고 유료로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앙일보가 그걸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되게 잘해요. 조인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AI가 심판 머리를 공으로 착각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소식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깃허브가 게임 오프 2020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게임 오프 2020 해서 게임 해커톤이요. 아 진짜? 매년 하는 건데요. 깃허브가 하는 행사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신청을 한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 제출하면 돼. 간단하네요. 네. 근데 기간이 한 달 동안만 이제 제출을 받고 이제 해서 뭐 게임을 만들고 서로. 그래서 만약에 게임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기존 작품들이나 이걸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디 게임 제작사들은 이때 해서 올려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문샷. 문샷. 불가능에 도전하는 약간 그런 거. 재밌겠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임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그 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예 색다른 게임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다 코드를 제출해. 깃허브에 제출하니까.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럼 그걸로 뭐 유사한 아류작들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프로젝트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11월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해봤는데 12월을 저희가 이제 앞두고 12월에 방송이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특집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럼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아망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 해? 이번 한해 뭐 제가 일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코로나 세 글자로 너무 요약이 되는 아마 두 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시대상이 반영이 된. 네, 그래서 앞으로 그 202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결정짓는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예전에 뭐 인공지능 특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점점 더 이런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근데 이게 올해 이것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가속될 것 같아요. 가속에 부스트가 붙은 한 해가 아닌가. 빵 터졌군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올해를 기점으로 개인주의가 네. 조금 더 강해질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자연스러워졌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주춤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될 것이다. IT 쪽 시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긍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올 한 해 잘 버텨온 것 같다. 이 뉴스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치명타를 받고 엄청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하고 잘 버텨왔다. 발전할 것들도 발전하고. IT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IT 시장 자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코로나 덕에 갑자기 성장하게 된 분야도 있고 갑자기 뭐 대박찬 뭐 부자가 된 회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럼 수미양가로 치자면 대충 뭐 정도 되겠습니까? 미요? 네. 버텼으니까. 버텼으니까. 미흡하다. 미흡하다의 미군요.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특별히 뭐 2020년은 뭐 그냥 말씀하신 대로 휙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 팬데믹 사태도 있고. 너무 빨랐군요. 2021년 어떨 것 같으세요? 2021년에는 이제 뭐 2021년도 장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학 가속도의 법칙처럼 네. 그 늙음 가속도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일정 나이가 되면요 네. 시간이 빨리 흐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내년엔 더 빨리 흐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가라. 네.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대실패네요. 네. 이번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의 분량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인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짧고 빠르게 다뤄보는 한 해의 이발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약속한 대로 이제 특별편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준비해주신 아망드 이긍정 감사합니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한 한 해의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그럼 마지막 이번 시즌 특별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